당신은 분노나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침묵 속의 묵직한 품위를 지키며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타인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결단을 내린 순간 고요함의 반대편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요란하지도 즉각적이지도 않았지만 그녀가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은 그녀의 삶에 스쳐가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시간 그 자체였고 변함없는 한결같음이었습니다. 떠나지 않고 곁에 머물며 헌신했던 남자, 상처받을 틈조차 없이 그 정막을 듬직하게 채워주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당신이 어떠한 극적인 행동이나 구차한 변명 없이 물러났을 때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멈췄을 뿐입니다. 형제여,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통의 남자들은 여자를 쫓아가고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이 여전히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감정적인 반응 대신 날카로운 절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에서 심리적인 과정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5가지의 뚜렷한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 심리적 과정 말입니다. 이 글에서 저는 그 5가지 단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여자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왜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압박을 만들어내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 여자의 반응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왜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잘못된 타이밍에 반응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기에 앞서 감정이 모든 것을 흐려놓았던 과거에서 벗어나 명확함을 찾았다면, 늘 상처받던 낡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을 멈출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이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자,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보십시오. 여전히 가슴이 아프지만 자기 존중을 선택했다면 마음속으로 자기 존중이라고 깊게 되새겨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서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여, 어쩌면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녀를 잃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다시 과거에 헌신하던 호구,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일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그녀가 연락을 해오는 시점이 아닙니다. 당신의 빈자리가 스스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며, 그것은 지금 당장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당신의 빈자리가 다르게 다가올 때 당신이 돌아선 순간 그녀는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뭔가 어긋났다고 느낄 뿐입니다. 이 단 하나의 사실이 수많은 남자들이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오해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가 그리워할 거라 기대합니다. 슬퍼하기를 기다리고 후회할 것이라 짐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균형입니다. 익숙했던 무언가가 갑자기 제자리를 벗어났다는 조용한 균열, 바로 거기서부터 그녀의 작은 패닉이 시작됩니다. 여자가 눈에 띄게 아파하지 않으면 남자의 머릿속은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내가 아무런 의미도 없었구나. 그녀는 나 없이도 멀쩡하구나.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그녀를 영영 잃겠구나 하고 멋대로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연락을 취하려 듭니다. 구차하게 설명하고 안심시키려 하죠. 침묵이 제 역할을 하기도 전에 당신 스스로 그 침묵을 깨버리는 겁니다. 당신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은 그녀의 삶에서 그저 흔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의 리듬이었습니다. 답장을 해주고 늘 곁에 있어주고 침묵이 어색해지기 전에 먼저 그 공간을 채워주던 든든한 사람이었죠. 당신의 존재는 그녀가 매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감정적 환경의 일부가 되어버렸고, 예측 가능하고 믿을 수 있으며 마치 중력처럼 항상 그곳에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분노도 갈등도 이해받으려는 마지막 찌질한 메시지조차 없이 조용히 사라질 때 그녀의 머리는 아직 상실감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경계는 반응합니다. 과거의 반사작용 알림소리, 익숙했던 안부 인사를 기다리게 됩니다. 상황이 불확실할 때마다 어김없이 도착했던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무언가 불안정한 느낌,
그녀는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하고 이유도 모른 채 스크롤을 내리며 애매모호한 사진이나 글귀를 올립니다. 누군가 물어보면 쉽게 부정할 수 있는 절반의 신호들이죠. 그러다 가벼운 문자가 옵니다. 잘 지내. 감정적인 것도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애틋하게 연결되고 싶어서 연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단지 조용히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 아직 내 어장 안에 있지?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하고 맙니다. 불편함을 달래주기 위해 황급히 답장하고 당신이 언제든 연락 닿는 곳에 대기 중이라는 것을 안심시킨다면 그 순간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의 부재가 그저 일시적인 삐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불확실성이 나타나면 언제든 꼬리를 흔들며 다시 나타날 똑같은 남자라는 것을 가르쳐준 꼴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동요하지 않고 그저 억지로 침묵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고 흔들림 없이 그 침묵을 지켜낸다면 상황은 요동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이 곁에 있을 거란 확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낯선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됩니다. 불확실성은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기던 오만한 마음에 생기는 첫 번째 균열입니다. 극적이지도 않고 후회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조용하고 미묘하며 거의 눈에 띄지 않죠. 하지만 그 균열이 전부입니다. 한때 당연하게 보장되었다고 믿었던 호의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녀의 감각이 깨닫는 순간이니까요. 첫 번째 단계는 애초에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항상 그곳에 있을 거라는 오만한 전제를 깨부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가 깨질 때 당신이 지켜보든 말든 다음 단계가 막을 올립니다. 두 번째 단계, 그녀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거짓된 이야기. 후회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에 그녀는 오히려 가장 강하게 저항합니다. 이 단계는 한국 남자들을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겉보기에는 당신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보기에 그녀는 너무나 멀쩡해 보입니다. 때로는 평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더 활동적이고 더 쿨하고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당신의 멘탈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무너지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침묵이 그녀의 마음을 돌릴 줄 알았죠. 하지만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녀의 활기찬 움직임, 당당함, 해방감, 혹은 적어도 그렇게 흉내내는 겉모습뿐입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속에 의심의 독버섯이 피어납니다. 내가 내 가치를 너무 착각했나? 내가 너무 부담을 줬나? 내가 찌질하게 떠나준 게 오히려 저 여자를 편하게 만들어준 걸까? 형제여, 당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 대한 쿨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절한 방어 기제입니다. 정말 진국이었던 가치 있는 남자를 놓쳤을지도 모르는 뼈아픈 사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을 보호할 소설을 써 내려갑니다. 여자가 교활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란 진실을 깨닫기 훨씬 전부터 고통에 저항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사가 만들어집니다. 그 거짓된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관계는 그리 대단치 않았던 것이 됩니다. 당신은 너무 감정적이었고 눈치가 없었으며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피곤한 남자로 둔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혼자인 게 훨씬 낫고 더 독립적이며 자신의 커리어나 삶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세뇌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녀에게 거짓된 힘을 줍니다. 통제력을 되찾게 해주죠. 당신의 빈자리가 주는 압박감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가볍게 축소시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떠벌릴 수도 있고 일상 대화에서 가볍게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반복할수록 겉으로는 그것이 진짜 현실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허세 넘치는 당당함의 이면에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오만한 전제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결국 먼저 무너질 것이라는 굳은 믿음입니다. 당신이 분위기를 풀기 위해 먼저 연락할 것이고 구구절절 자신을 변명할 것이며 당신이 늘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노력하며 불편해진 틈을 메워주던 그 뻔한 굴레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 기고만장한 기대는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시험받은 적이 없었죠. 바로 지금 이 순간 전까지는 말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취해야 할 두 번째이자 가장 예리한 행동이 빛을 발합니다. 그녀의 헛소리를 정정하려 들지 마십시오. 당신을 방어하지 마십시오. 팩트나
당신의 진짜 의도를 따지며 논쟁하려 하지 마십시오. 구차한 설명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당신의 묵직한 침묵이 해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이 흔들림 없이 조용히 빈자리로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가 만들어낸 그 알량한 방어막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나도 그녀가 당연하게 부려먹던 당신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굽히고 들어왔을 남자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 무언가가 극적으로 변합니다. 그녀의 자기 합리화가 유지되려면 당신의 찌질한 반응이 연료로 필요한데 당신의 고요한 침묵은 땔감을 주지 않거든요. 서서히 그녀가 스스로에게 하던 변명들은 마치 효과를 잃습니다. 방해할 것도 자신의 쿨함을 과시할 타인도 없는 캄캄하고 고요한 순간이 찾아오면 갈라진 틈 사이로 날카로운 질문들이 비수처럼 꽂히기 시작합니다. 왜? 아직도 안 매달리지? 왜? 이번엔 느낌이 전혀 다르지? 왜 내가 만드니? 거짓말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 걸까? 아직 그녀는 그것을 후회라고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의식적으로도 자존심 때문에 입 밖으로도 내지 않겠죠. 하지만 판은 이미 엎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당신이 떠난 것이 그녀를 자극하기 위한 얄팍한 연애질이 아니라 진짜 남자의 확고한 선택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늘한 깨달음이 아주 희미하게라도 심장에 꽂히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하지도 상대를 탓하지도 구차한 변명도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의 가치를 선택한 남자는 그녀가 만만하게 보았던 그 뻔한 남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거짓된 서사가 붕괴되기 시작할 때 과거의 기억이 그 빈 공간을 쓰나미처럼 채우고 들어옵니다. 세 번째 단계의 기억이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할 때 후회는 처음부터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름 끼치는 비교라는 형태로 찾아옵니다. 여기서부터 판세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은 뼛속 깊은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굽히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녀는 나를 잊어버릴 거야. 새 남자를 만나겠지. 내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의 인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거야. 하지만 진실은 완벽하게 정반대의 궤도를 달립니다. 당신이 더 이상 호구처럼 곁에 없을 때 그녀의 머릿속은 다툼이나 답답했던 순간들을 재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들은 금방 증발해버립니다. 남는 것은 한때 너무나 숨쉬듯 당연해서 눈치채지도 못했던 것들 뿐입니다. 조건 없는 한결같음, 잔머리 굴리지 않는 순수한 존재감, 밀당하며 점수를 매기지 않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던 남자, 완벽한 조건을 따지기 전에 기꺼이 책임을 짊어지려 했던 남자. 안정감이라는 것은 결코 스스로를 소리내어 자랑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구걸하지도 않죠. 인간은 언제나 그것이 잔인하게 뜯겨나간 후에야 비로소 그 피 묻은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히 그 일이 그녀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비교가 아주 미세합니다. 멍하니 앉아 그 남자가 미치도록 그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새로운 일상들이 얼마나 얄팍하고 가벼운지 피부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남자들과의 대화는 겉돌기만 할 뿐 예전 같은 묵직한 깊이가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깃털처럼 가볍게 다가왔다 쉽게 흩어집니다. 누군가 같은 공간에 있을 수는 있지만 정서적으로 그녀의 영혼을 안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데이트는 점점 쉬워지고 자극적일지 몰라도 소름 끼치도록 텅 빈 공허함을 남깁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쓰레기 같은 배신을 당한 것도 아니고 확실한 실망도 없지만 무언가 생명줄 같은 본질적인 것이 끊어져 나갔다는 고요한 절망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부재가 그녀의 내면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한때 하찮게 여겼던 순간들을 뼈저리게 기억해냅니다.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안부를 챙겨주던 당신의 배려 상황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 들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던 그 넓은 품, 세상이 흔들릴 때도 바위처럼 자리를 지켰던 그 강인함을 말입니다. 한때는 지루할 만큼 평범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두 번 다시 구하지 못할 기적처럼 다가옵니다. 형제여, 수많은 남자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거대한 심리적 변화는 당신이 더 뼈빠지게 노력하거나 카카오톡 프로필을 전략적으로 바꾸거나 질투심을 유발하려 기웃거리는 짓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 단계의 파괴력은 당신이 완전히 정반대로 행동하는 데서 나옵니다.
쫓아가지 마십시오. 찌질하게 굴지 마십시오. 눈에 띄려고 발악하지 마십시오. 그저 고요한 침묵 속에서 사나이의 자기 존중을 지키며 당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타인에게 전시할 필요조차 없는 진짜 자존감 여자의 인정 따위 없어도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놈인지 스스로 아는 데서 나오는 그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당신이 떠날 때 보여주었던 그 서늘한 단단함이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비교를 더욱 잔인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녀는 누가 더 나에게 잘해주나 하는 노력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라는 사람의 격과 존재감을 다른 모든 수컷들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하나의 끔찍한 진실이 형태를 갖춥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을 원했던 흔한 수컷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주고 품어주었던 유일한 남자를 잃은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변함없었던 사람, 완벽함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정서적인 절대 안전지대를 내어주었던 진짜 남자를 제 발로 걷어찬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낭만적인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통증으로 꽂힙니다. 가슴이 옥죄어오는 답답함, 주변의 소음이 사라질 때 찾아오는 뻐근한 흉통, 부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백 배는 더 무겁게 짓누르는 정막의 순간, 이때부터 후회는 더 이상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뼛속을 파고드는 신체적인 고통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육체를 지배하면 결코 가만히 갇혀있지 못합니다. 미쳐버릴 것 같은 그 통증은 탈출구를 찾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단계는 오래 침묵 속에 머물지 못합니다. 비교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부재가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살점 떨어져 나가는 진짜 상실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압박감이 임계점을 돌파합니다. 그 압박감은 자기 반성이나 성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고통을 멈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는 다음 단계로 상황을 무자비하게 끌고 갑니다. 네 번째 단계, 두려움이 살기 위해 손을 내밀 때 이 순간을 대부분의 남자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피눈물 흘리며 쌓아온 모든 숭고한 가치를 스스로 시궁창에 처박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침묵은 그녀가 오만하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불확실성은 그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죠. 이제 단순한 밀당 같았던 거리감은 피를 말리는 상실감으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보내오는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길이가 길어지고 톤은 애틋해집니다. 뻣뻣했던 자존심의 자리에 구구절절한 사과가 기어들어옵니다. 당신이 수개월을 밤잠 설치며 기다렸던 바로 그 말들이 마침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달콤한 말들과 함께 당신이 남몰래 품고 억눌러왔던 가장 치명적인 두려움이 고개를 쳐듭니다. 지금 내가 잡아주지 않으면 이대로 그녀를 영원히 잃어버릴지도 몰라. 이 공포는 특히 전에 이미 상실의 쓴맛을 본 적 있는 남자들에게 치명타를 날립니다. 너무 많이 퍼주기만 했던 남자들 쓰레기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도 떠나야 할 때를 지나쳐 미련하게 버텼던 남자들, 상처뿐인 관계를 등지고 떠나는 그 찢어지는 고통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남자들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형제여, 이 순간 대한민국 99%의 남자들이 눈이 멀어놓치는 명확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사랑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밑바닥에서 기어올라온 생존의 두려움입니다. 당신의 부재가 만들어낸 거대한 공허함에 대한 공포, 다른 남자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끔찍한 절망, 자신이 잃어버린 남자를 평생 대체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뼈저린 공포 말입니다. 후에는 그녀의 인식을 날카롭게 벼려냈지만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강렬하게 쏟아내는 감정이 곧 정서적 성숙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을 겪는다고 사람이 자동으로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의 불편함과 통증이 멈추기를 바라는 바람과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숙한 여자로서 당신 곁에 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눈물은 묵직하고 고백은 심장을 울리며 약속은 미치도록 진심처럼 들리기에 이 단계는 남자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감정의 폭주와 본질적인 변화는 다릅니다. 그것은 그저 금단 현상에 시달리는 환자의 발작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 치명적인 독이 발라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얄팍한 안도감과 익숙한 품에 취해 황급히
무너져 내린다면 당신은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녀에게 아주 기가 막힌 교훈을 주입하게 됩니다. 당신이라는 남자를 함부로 대하고 잃어버려도 아무런 대가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 당신이 보여준 그 무서운 결단과 부재는 결국 한순간의 쇼에 불과했다는 것. 여자가 눈물 콧물 짜며 감정을 자극하면 당신이 세운 굳건한 경계선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통과 절박함 코스프레, 그리고 몇 마디의 달콤한 거짓말만 있으면 언제든 당신을 목줄 쥔개처럼 끌어당길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이 빌어먹을 교훈을 학습하는 순간 악순환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악랄한 형태로 리셋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수컷이 보여주는 강인함은 그저 차갑고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리빨 같은 명확함입니다. 쪼잔하게 벌주려 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들추며 싸우지도 마십시오. 순간적으로 몰아치는 감정에 홍수에 휩쓸려 허우적대지 마십시오. 모든 상황의 템포를 지배하고 속도를 늦추십시오. 알량한 안심 대신 시간을 요구하십시오. 입에 발린 약속 대신 피 튀기는 행동을 요구하고 일순간에 타오르는 감정 대신 흔들림 없는 한결같음을 증명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옹졸하게 주도권을 쥐려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이 뼈저리게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람의 변화는 패닉 상태나 감정이 폭발할 때가 아니라 오직 차가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묵묵히 증명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여기서 호구처럼 무너지는 이유는 다시 상대가 나를 원한다는 사실 자체가 마약 같은 인정으로 뇌에 꽂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찬밥 신세로 무시당했다고 느꼈던 사람에게 여자가 매달려오는 그 짜릿한 인정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아를 찾고 돌아선 남자는 암컷의 갈망을 자신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피눈물을 머금고 떠났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곁에 머물며 스스로를 갉아먹어야 했던 그 참담한 대가를 세포 하나하나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는 찰나의 안도감을 위해 자신의 거대한 자존감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창부 같은 짓을 거부합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서 찌질하게 굴복하지 않는다면 씁쓸함이나 분노 없이 바위처럼 단단하게 조급함 없이 열린 태도로 그 자리를 버텨낸다면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진실이 숨을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도망치려 발버둥쳤던 거대한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마음을 달래서 꼬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정답 같은 말, 몇 마디 뱉어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감정을 무기 삼아 다시 주도권을 빼앗을 수 있는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에 대한 온전한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책임은 결코 얄팍한 눈물로 서두를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이 단계는 당신을 다시 끌어당겨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이별 결단이 진짜 사나이의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투정이었는지를 발가벗겨 시험하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영혼의 명확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낼 때 이 과정은 마침내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됩니다. 두려움과 눈물이 더 이상 당신의 강철 같은 이성을 흔들지 못하게 되면 남는 것은 오직 차가운 수용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마지막 단계가 시작됩니다. 5번째 단계 문이 소리 없이 닫힐 때 가장 요란하고 지저분한 끝맺음은 결코 진짜 마지막이 아닙니다. 진짜 끝은 언제나 소름 끼치도록 고요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대부분의 평범한 남자들이 평생 가도 결코 밟아보지 못하는 신들의 영역입니다. 이 단계가 신기루라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소수의 남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깊고 무거운 내면의 평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여정의 중간에서 처참하게 나가떨어집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백기를 들죠. 여자의 눈물을 진정한 변화로 착각하고 텅 빈 안도감을 찾아 다시 지옥불로 걸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멍청한 짓을 하지 않았다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태산처럼 버텼다면 여기서 비로소 진짜 남자의 이야기는 위대하게 완성됩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우주적인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당신이 유치한 밀당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위를 점하려 머리를 굴리는 것도 아니며 그녀를 가르치려 드는 꼰대짓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 자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압도적인 깨달음에는 어떤 삼류 드라마도 없습니다. 폭발적인 분노도, 질척거리는 논쟁도, 모든 것을 깔끔하게 포장하려는 자규적인 마지막 대화도 없습니다. 문은 신경질적으로 쾅 닫히지 않습니다. 그저 아주 조용하고 단호하게 두 번 다시는 타협할 수 없는 무거운 마침표를 찍으며 영원히 닫힐 뿐입니다. 여기서 구차한 흥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헛된 희망은 재가 되어 흩어지고 오직 차가운 진실만이 뼈대처럼 남습니다. 감정적인 소음과 발악이 지나간 자리를 채우는 것은 분노나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뼛속 깊은 존경입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알량한 자존심에 푹신한 쿠션 없이 상황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있는 그대로 응시하게 됩니다. 자신의 과오를 덮어주던 거짓된 소설도 빨리 잡아보라고 등을 떠밀던 공포심도 없이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걷어찼는지 두 눈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저 흔해 빠진 연애, 하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남자를 영영 잃었다는 것을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바위처럼 흔들림 없던 남자, 약해 빠진 핑계를 대지 않고 묵묵히 인내를 보여주었던 남자 여자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고도 늘 변함없이 곁을 내어주었던 진짜 사나이, 그리고 곁에 남아있는 것이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배신하는 일이라는 걸 직감한 순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무서운 결단력을 가진 남자를 말입니다. 그 숨막히는 인정은 엄청납니다. 위안도 안도감도 아닌 짓눌리는 중력입니다. 이제 그 뒤에 숨을 어떤 환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메시지 하나 더 보내면 눈물, 콧물 흘리며 사과한, 번더하면 감정의 쓰나미를 한 번 더 일으키면 이미 무쇠처럼 굳어버린 당신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거라는 알량한 착각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상실은 이제 완벽하게 끝이 났고 상상도 일시적인 오류도 아닌 영원불변의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잔인한 완전함 속에서 그녀의 인생에서 당신이 차지하는 위치는 영구적으로 승격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가 술 마시고 감정적으로 찔러보는 그저 그런 구남친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가 조용히 다른 모든 수컷들의 수준을 평가할 때 들이대는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겉으로는 결코 말하지 않는 마음속에 거대한 참고점,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삶이 버겁고 스스로에게 한없이 솔직해지는 고독한 밤에 그녀는 당신을 떠올리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 남자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고 지켜냈더라면 내 인생은 지금 얼마나 눈부시게 달라졌을까. 하지만 형제여, 이 모든 것보다 억만 배는 더 중요한 진짜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위대한 단계에 도달할 즈음이면 당신의 삶은 이미 단 1%도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억울하고 찌질한 복수심 때문에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잊히지 않는 남자가 되기 위해 멋있는 척 사라진 것도 아니며 내가 맞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독하게 침묵을 지킨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가 숨쉬듯 당연하게 여겨지는 쓰레기 같은 곳이 아니라 진심으로 환대받고 가치를 인정받는 삶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이 쏟아부은 피 같은 노력이 당연한 권리로 착취당하지 않고 존중으로 되돌아오는 삶,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흠집 하나 없이 온전하고 바위처럼 단단하며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위대한 남자의 삶을 말입니다. 형제여, 만약 그녀가 당신을 잃은 것을 땅을 치며 후회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그녀가 감당해야 할 형벌이자 과정입니다. 만약 그녀가 자존심에 취해 죽을 때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 역시 그녀의 가련한 여정일 뿐입니다. 당신의 책임은 그녀의 오르락내리락하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책임은 당신의 고귀한 존재가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곳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가치가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당당히 선택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마침내 그 숭고한 경지에 다다르면 전 여자의 후회든 세상 그 어떤 여자의 후회든 더 이상 그의 장엄한 이야기에 티끌만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돌아선 그 순간이 결코 패배자로서의 상실이 아니었음을 지긋지긋하게 스스로를 버리던 짓거리를 끝장낸 가장 위대한 해방의 순간이었음을 증명할 뿐입니다. 자, 이제 99%의 남자들이 감히 스스로에게
던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가장 서늘한 질문 하나를 당신의 심장에 꽂고 가겠습니다. 만약 그녀가 내일 당장 당신의 집 앞에 찾아와 완벽하게 정돈된 명확함과 애절한 감정, 그리고 피를 토하는 듯한 후회가 섞인 목소리로 다시 시작하자고 매달린다면 당신은 그것이 진정으로 영혼이 뒤바뀐 변화인지, 아니면 그저 갈망과 그리움의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은 이기적인 두려움에 불과한지 단숨에 꿰뚫어 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진짜 남자의 다음 전투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유치한 참을성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무자비한 분별력에 관한 싸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결국 아침 안개처럼 허무하게 희미해지고 많은 가벼운 감정적 후회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는 진짜 변화 사이의 단 한 가지 치명적인 차이점을 철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그녀의 얄팍한 시선이 아니라 바로 통찰력을 얻은 당신 위대한 남자의 시선에서 말입니다.